그러니까 원익 IP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5.81%, 코스닥도 마이너스 4.1% 무너지면서 거의 모든 종목이 파랗게 질려버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와중에 우리 원익 IPS는 오늘 장중 플러스 7.24%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를 거꾸로 거스르는 역주행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무너지는데 혼자 빨갛게 올라간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원익 IPS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특히 웨이퍼 위에 회로를 직접 새기는 전공정 장비가 주력인데, 이 전공정이라는 게 후공정보다 장비 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6만 5,900원, 시가는 15만 7,100원, 장중 고가는 18만 2,600원, 저가는 15만 1,500원을 찍었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530만 주가 터지면서 평소보다 272%나 폭증했습니다. 한동안 조정을 받던 자리에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며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두 갈래로 나뉘실 거예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야 하나, 여기서 비워야 하나 고민이실 거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담아야 하나,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망설이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받칠 자리와 비울 자리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기사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오늘 원익 IPS를 비롯해서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코스닥 대표 전공정 장비주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정은 장비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원익 IPS 같은 장비주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종목만 거꾸로 강세를 보인 핵심 이유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들어간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재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변수도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호재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살아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 수혜가 아주 직접적입니다. 다만 그만큼 업황과 고객사 투자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반드시 같이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빛과전자 단독으로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3월 20일에 1,900원 이하 매수, 5,500원 이상 자율 매도, 이 기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1위 주식 유튜브가 될 수 있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 받고 종목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6824-2471, 저한테 문자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주셔도 안 받습니다.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 흐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결국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 그 주체를 보는 건데요. 이게 차트보다 훨씬 정직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최근 흐름을 시간순으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고, 반대로 개인은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죠. 그리고 6월 23일, 바로 시장 전체가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폭락하던 그날에도 이 종목은 기관이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날에 기관이 안 던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6월 24일에는 개인과 기관이 같이 사들였고, 6월 25일에는 개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6일을 보면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와중에도 기관이 476억 규모로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은 단기 차익을 챙기며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기관은 꾸준히 이 종목을 바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날에 기관이 이 종목을 거꾸로 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5일에 최고가 19만 3,8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고, 그 뒤로 조정을 받다가 6월 2일에는 최저가 9만 6천원까지 상당히 깊게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흘러내린 셈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강하게 회복하면서 지금 올라온 자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목 균형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16만 4,250원, 기준선이 14만 4,9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가가 전환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단기 흐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 간격이 아직 벌어져 있어서 단기 변동성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매물대를 보면 17만 8천 원에서 16만 9천 원 구간에 가장 두꺼운 19% 물량이 쌓여 있고 바로 아래로 18% 그리고 14% 물량대가 차례로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저항을 계속 만난다는 뜻이고 아래쪽으로는 그만큼 받쳐주는 매물대도 두껍다는 양면적인 의미입니다. RSI는 60부근까지 올라와서 아직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점점 힘이 붙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장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지지선은 일목 전환선 부근인 16만 4천 원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면 단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힘없이 깨고 내려간다면 한 박자 쉬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차 지지선은 기준선이 위치한 14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여기는 일목상으로도 중요한 자리라 여기까지 밀린다면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위쪽을 보면 2차 목표가는 바로 위 매물대 저항인 17만 원 선으로 보시는데 이 위쪽 매물대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시원하게 뚫기보다는 한 번 눌렸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다시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17만 원 매물대를 거래량 실으면서 확실하게 돌파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차, 3차 목표가는 영상에서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 메시지함으로 문자 주시면 따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다 무너지는 날에 혼자 강하게 오른 종목은 추격 매수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쪽에 두꺼운 매물대가 버티고 있다는 점,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업황과 고객사 투자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변수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추격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지선까지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런 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날 혼자 거꾸로 오르는 종목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는 결국 위쪽 두꺼운 매물대에 물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변동성이 극에 달한 장에서는 하루 안에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받칠 자리에서 받치고 비울 자리에서 비우는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호재만 보고 들어가면 변동성에 흔들리기 쉽고 반대로 변수만 보고 피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변수 양쪽을 다 보면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은 빠른 분들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반도체 장비 대장주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 뒤를 따라서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후행, 수혜, 소형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같은 테마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도는 게 시장의 생리거든요. 아직 시장에서 덜 주목받은 저평가된 자리에 조용히 있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런 후행주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 아직 자리가 낮은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6824-2471로 원익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꼼꼼하게 챙겨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